즉자, 대자, 존재, 무. 우리는 왜 자유롭고 왜 불안한가? 사르트르의 철학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삶의 감각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철학입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물은 왜 가만히 있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르트르는 4가지 개념을 꺼내듭니다. 즉자, 대자, 존재, 그리고 무. 먼저 즉자입니다. 즉자는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돌은 돌이고 컵은 컵이며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으며 다른 것이 되려 하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지 않는 한 스스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계는 이 삶이 맞는지 묻지 않고 냉장고 속 사과는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자에는 질문이 없고 가능성도 없고 후회도 없으며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자는 존재하지만 삶은 없습니다. 이제 대자입니다. 대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를 바라본다.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문제 삼는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의 나를 부정할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내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회사에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문득 떠올리는 순간, 거울 앞에서 예전의 나는 어디로 갔지 느껴지는 순간, 부모, 교사, 강사라는 역할 속에서 나는 이 역할 이상은 아닐까 흔들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대자의 움직임입니다. 대자는 항상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존재입니다. 존재는 있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즉자도 존재이고 대자도 존재입니다. 의자도 존재이고 고민하는 인간도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자는 존재와 일치하지만 대자는 존재와 어긋나 있습니다. 즉자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전부다. 대자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아니다. 그리고 무입니다. 사르트르 철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무는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허무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며 단순한 결핍도 아닙니다. 무는 인간의 의식 안에서 작동하는 힘입니다. 무는 지금의 나를 잠시 멈춰 세우고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게 하며 현실과 가능성 사이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사다. 이것은 지금의 나입니다. 하지만 나는 교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정, 이 여백, 이것이 무입니다. 무는 나를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열어 보입니다. 사과를 앞에 두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오늘의 나를 보며 어제의 나와는 다르다고 느끼는 감각. 이 선택 말고도 다른 삶이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떠올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의 작동입니다. 인간은 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제 한 장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테이블 위의 컵은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즉자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나는 맛을 느끼며 오늘의 기분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커피를 다 마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문득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스칩니다.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의 틈. 이것이 무입니다. 컵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컵은 편안하고 나는 자유롭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받는다. 왜 형벌일까요?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자는 항상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즉자, 그냥 있는 것. 대자, 스스로를 문제 삼는 존재. 무, 지금의 나와 가능성 사이에 생기는 틈. 그리고 인간, 그 틈 때문에 자유롭고 그 자유 때문에 불안한 존재. 이것이 사르트르가 인간을 바라본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제 앞에 놓인 컵을 봤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컵은 단 한 번이라도 자비가 컵이라는 사실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뭐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누구지?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걸까요? 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파고들고 싶은 핵심 질문인 거죠. 왜 돌멩이나 컵 같은 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르트르의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텐데 이게 그냥 철학 공부라기보다는 거의 우리 자신에 대한 심리 분석 같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르트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즉자, 또 대자, 그리고 무라는 개념들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일종의 탐색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색 도구요? 네, 특히 그 무,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지 이걸 따라가다 보면 꽤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고민 없는 커피잔. 사르트르는 이런 존재들을 즉자라고 불렀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개념이 제일 직관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것. 네, 정확합니다. 즉자의 핵심은 완전한 자기 동일성에 있어요. 자기동일성이요. 네, 쉽게 말해서 컵은 그냥 100% 컵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틈이나 빈 공간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의심, 가능성, 후회 이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는 존재로 꽉 채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존재로 꽉 채워진 상태. 그 표현 되게 재미있네요. 마치 공기가 들어갈 틈 없이 꽉 압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네. 그래서 길가의 돌멩이는 나는 왜 아스팔트에 박혀 있을까? 저 산 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걔는 고민을 안 하죠. 제 노트북이 나는 왜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태어났을까 하고 막 비관하지도 않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즉자적 세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온해요. 갈등도 없고 불안도 없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사르트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그게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 그래서 자료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존재하지만 삶은 없다. 즉자적 존재는 그저 존재할 뿐 살아간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돌멩이처럼 뭔가 완성된 존재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그 정반대겠네요. 그렇죠. 항상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끊임없이 이게 맞나?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니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우리는 고뇌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가 되겠군요. 사르트르가 인간을 설명하는 개념, 그 대자 말이죠. 네, 이제 두 번째 개념인 대자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대자는 자신을 위하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핵심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둔다. 네. 즉자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편단하고 심지어는 부정할 수도 있죠.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진짜.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 더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일요일 저녁만 되면 그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주도 이렇게 보냈네.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면서요. 지금의 저랑 제가 바라는 저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죠. 바로 그 간극, 그 틈이 대자의 본질입니다.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기인 것과 자기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현재의 나는 분명 나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의 나에만 갇혀있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직업이나 역할, 성격으로 완전히 규정되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늘 미완성이라고 느끼는 거군요. 부모, 직장인, 학생 같은 어떤 사회적 역할에 충실히 살다가도 문득 이게 내 전부는 아닌데? 하는 이질감을 느끼는 순간들. 네네. 그게 바로 대자로서의 우리가 꿈틀대는 증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하게 동반해요. 즉자처럼 정해진 본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나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아,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는 대신에 우리는 가능성과 자유를 얻은 셈이죠. 그리고 그 자유의 대가가 바로 불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나와요. 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걸까요? 돌멩이한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보게 만드는 그 힘의 근원이 뭘까? 사르트르는 이걸 아주 도발적인 단어, 즉 없음이라고 불렀죠. 이건 뭐 허무주의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사르트르에게 무는요, 텅 빈 공허나 단순한 부재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힘이죠. 존재의 구멍을 뚫고 틈을 만들고 균열을 내는 작용. 그것이 바로 무입니다. 존재의 구멍을 뚫는 힘이라.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쉬운 예로 지금 당신 앞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사과가 있습니다. 돌멩이는 그 사과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과를 보면서 수많은 아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렌지가 아니다. 어제 먹었던 그 사과는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이 사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부정하고 거리를 두는 모든 정신작용이 바로 무의 활동입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와, 그러니까 무라는 건 A는 A다라는 단순한 사실에 A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틈을 여는 일종의 정신적인 연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나는 교사다라는 사실에 하지만 나는 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교사라는 그 사실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그렇다면 무는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키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무는 우리를 현재의 사실성, 그러니까 즉자성으로부터 끊임없이 탈출시키는 동력인 거예요. 동력이요? 네, 무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완전히 갇혀버려서 돌멩이랑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고 느끼는 감각, 지금 이 선택 말고 다른 삶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상상, 이 모든 게 우리 안에서 무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와, 없음이 이렇게 창조적인 힘을 가졌을 줄은 몰랐네요. 무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대지 같은 거였군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 나왔던 그 카페 장면이 이 관계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 같더라고요. 저도 그 비유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카페에 앉아 있고 제 앞에는 커피가 담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그냥 컵이죠. 자기가 라떼가 될지 아메리카노가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자, 완벽하게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존재. 네. 그리고 그 컵을 바라보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의 향을 맡고 오늘 커피 맛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이거 마시고 뭘 해야지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거리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당신이 바로 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꼭 이 커피를 다 마셔야 하나? 어제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마시지 말까? 이렇게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를 부정하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나를 떠올리는 것. 이 작은 반란, 이 가능성의 틈을 여는 힘이 바로 무의 작용인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장면 하나가 즉자와 대자의 근본적인 사이를 다 보여주죠. 컵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실지 말지, 얼마나 마실지, 누구랑 마실지. 그 선택의 가능성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동시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존재가 처한 근본적인 조건, 즉 긴장 상태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하고 솔직히 말해서 가장 무서운 문장이 등장하죠.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저는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자유는 보통 뭐 해방, 가능성 이런 긍정적인 단어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형벌이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왜 고통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 자유로부터 정말 단 한순간도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 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한 행위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좋든 싫든 삶이라는 경기장에 내던져졌고 계속해서 다음 수를 둬야만 합니다. 아, 선택을 포기하는 선택이라. 정말 꼼짝할 수가 없네요. 둘째로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거죠. 신이나 운명, 사회 구조 뒤에 숨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라는 변명은 사르트르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몰처럼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컵은 자신이 컵인 것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듣고 보니 알겠네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변명조차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 책임의 무게가 정말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네.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이 사실은 그 무게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쓰는 가장 편리한 자기 기만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을 직시하라는 것이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 요구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이 이제는 딱딱한 용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풍경처럼 느껴지네요. 네. 즉, 자는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고민 없이 꽉 찬 존재. 대자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문제 삼는 존재, 바로 우리. 무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 놀라운 틈. 그리고 인간은 바로 그 틈 때문에 무한히 자유롭고 그 자유의 무게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안한 존재.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를 해설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드라마, 즉 지금의 나와 앞으로 될 수 있는 나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네요.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이 때때로 느끼는 그 이유 모를 불안감, 이게 맞나 싶은 그 막막함은 당신의 결함이나 약점이 아닙니다. 아,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돌멩이나 컵처럼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 곱씹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르트르는 선택의 책임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이 어쩔 수 없었어 혹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선택이 주는 그 무겁고 어지러운 자유로부터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